안녕하세요. 폭신TV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남자를 안달나게 하는 여자들의 행동입니다. 여성분들, 연애를 하게 되면 보통 100일 기준으로 남성분들과 많이 싸우기 시작하죠. 연애 초반과 다르게 원래 연락도 자주 하고 막 자주 데리러 오고 막 주말마다 나를 만났는데 갑자기 의논도 없이 친구를 만나러 간다든가 일방적 통보가 오고 아니면 뭐 피곤하다고 하고 집에 간다 그러고 좀 이런 식으로 남자분들의 행동이 조금씩 변할 때 여성분들은 조금 서운해진단 말이에요. 서운해지고 이 남자가 변한 게 아닐까 막 이러면서 불안해지고 불만이 생기고 싸움을 하게 돼요. 근데 남자를 안달나게 하려면 남자친구와의 연락, 만남 횟수 등에 집착하면서 안달복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간단한 원리인데 사랑에 빠지다 보면 사람이 이성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이건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제3자 입장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간단한 원리가 내 이야기가 되면 왜 그렇게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저는 한 가지 생각하는 남자의 본능이 있는 게 이 부분은 남자 선배들 아니면 남사친들 다 한 번씩 했던 말인데 남성분들이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들었던 남성분들 중에 아무도 이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신 분이 없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남자의 심리는 개와 비슷합니다. 정말 남자는 강아지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남자는 쫓아가면 도망가고 도망가면 쫓아옵니다. 원래 강아지들이 그러잖아요. 밖에서 끈이 풀렸을 때 주인이 막 쫓아가면 강아지들이 막 도망가잖아요. 그러다가 주인이 뒤돌아서 뛰기 시작하면 강아지들도 하면서 같이 막 뛰어오잖아요. 이거와 같은 심리예요. 남성분들은 원초적으로 그런 본능이 있어요. 사냥 본능이. 100일 때까지는 열심히 이 여자를 사냥하는 거예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 사냥하는 게 맞아요. 사냥을 해서 이 여자친구를 완전히 내 거를 만들어서 내 주머니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 달린단 말이에요. 목표를 달성을 했어요. 여자친구를 잡아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 다음에 하게 될 건 뭘까요? 정말 나쁜 남자의 경우에는 다음 타겟을 찾겠죠? 하지만 보통의 남자의 경우에는 자기 생활로 슬금슬금 돌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한 몇 개월 동안 친구랑 게임도 못했네. 친구랑 술 한잔 해야지. 뭐 누구 휴가 나갔다는데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회포 좀 풀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본인 생활을 찾는데 이미 여자분들의 심리는 처음에는 약간은 뜨뜻미지근하게 시작했다가 100일쯤 되면요 이미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뭐 이만큼 커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연애 초반 때와는 다르게 태도가 약간 달라지면 얼마나 서운하고 막 남자친구가 변한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서운한 마음을 조금 표출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친구는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제 뭐 더 이상 뭐 새롭게 뭐 많이 할 것도 없고, 앞으로 그냥 시간도 많은데, 뭐, 그때 가서 막 많이 하면 되지. 내가 어떻게 주말마다 너를 만나러 가냐. 나도 내 생활이 있는데. 나도 내 친구를 만나야 되고, 나도 공부란 걸 조금 해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너만 만나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여자친구는 뭐, 사랑이 변한 거, 너 예전에 안 그랬잖아. 예전에 가능했던 게 왜 지금 안 되냐고 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100일과 200일 사이에 연인들이 정말 박터지게 싸우다가 이걸 해결보지 못한 서투른 커플들이 헤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가 남자를 안달나게 하는 여자들의 행동이잖아요. 자, 여자분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그랬죠? 남자는 개다. 내가 쫓아가면 도망가고 도망가면 쫓아옵니다. 이 도망간다는 게 어줍지 않게 질투를 유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연애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남자친구의 마음이 식은 것 같다고 해서 괜히 남사친 동원하고 남자들 많이 있는 술자리 가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행동할 경우 남자친구들은 즉각적인 반응은 할 수 있어요. 너 누구랑 있어? 남자랑 있어? 막 이러면서 질투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될 경우 남자친구 마음속에는 내 여자친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 약간은 해픈 그런 존재로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과 원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건 나중에 반드시 싸우거나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보복이 돌아와요. 남자가 보복할 거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마음속에 한 곳에 묻어놨던 서운함들이 나중에 표출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되냐?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를 위해서 일부러 안 만났던 여사친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친구는 따질 수 없어요. 왜냐면 나도 남사친을 만났거든, 먼저. 점점 최악의 길로 내달리게 됩니다.
절대 어줍지 않은 작전으로 질투를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연애를 지속하면서 남자를 안 달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우리가 연애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게 해피타임도 있겠지만 가장 많이 하는 게 맛집을 다니는 거예요. 커피숍을 가서도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실 거 아메리카노에 케이크 하나 더 먹게 되고 밤에 야식 한 번 더 먹게 되고 밤에 술 한 번 더 먹게 된단 말이에요. 여자친구가 나를 만나면서 점점 살이 찌고 외모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일 때 남자들은 시각적으로 자극을 많이 받는 동물이기 때문에 살이 찌고 망가지는 여자친구에 대한 마음은 조금씩 식어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인정을 해야 돼요. 솔직히 여자분들도 남자친구가 나를 만난 이후로 계속 살찌기 시작하면 조금 실망스럽잖아요? 남자들은 더해요. 여자가 느끼는 것보다 몇 배 더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남자친구가 이제 자기 볼일을 보러 갔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자친구는 남는 시간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게 되면 내 몸도 날씬해지고 나는 건강해지잖아요? 점점 예뻐지게 될 거예요. 그럼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는 항상 예쁜 모습이고 날씬한 모습이기 때문에 남들 눈에도 그렇게 예쁘게 보일 거란 생각에 불안해지게 됩니다. 시각적으로 잡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친구를 만나러 가면 나도 내 친구를 만나러 가세요. 동성애 친구를 만나러 가세요. 그리고 갈 때 정말 예쁘게 꾸미고 가세요. 동성애 친구라고 민낯으로 가지 마세요. 정말 예쁘게 하고 가서 어디 좋은 데 가서 셀카 찍으세요. 남자친구한테 내가 어디에 갔는지도 확실하게 알려주지만 내가 예쁜 모습으로 너와 함께 있지 않은 모습, 이것도 굉장히 남자친구한테는 자극이 되거든요. 뻘짓하지 않잖아요? 남자 만난 거 아니잖아요? 동성애 친구를 만났는데 예쁜 모습이 인스타에 올라와요. 그러면 인스타에 댓글도 달리겠죠? 학교 동기라든가 동창들이 와 너 되게 예뻐졌다 뭐 이렇게 달리겠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질투는 자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를 만나지 않고 혼자 있을 때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져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남자친구를 만날 때는 취미 자체가 남자친구였어요. 남자친구와 함께 하는 거 아니면 아무것도 재미가 없고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항상 남자친구와 함께 할 거를 막 이렇게 계획을 짜고 하다 보면 남자친구는 약간 뜨뜻미지근해져 있을 때 그렇게 싸움이 나고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마지막 남자친구를 만날 때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공연을 보는 취미가 생겼었는데 이게 정말 저와 남자친구한테는 크게 좋은 작용을 했어요. 남자친구에게는 자유의 시간을 주어주고 저는 제 취미를 즐기게 되면서 둘 다 약간의 휴식 시간을 주게 된 거예요. 남자친구가 다른 행동을 해도 여자친구가 계속 전화 오고 어디야 누구랑 있어 뭐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부담스럽지 않고 여자친구도 남자친구가 어디서 뭘 하든 관심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사랑이 식은 건 아니거든요. 서로의 신뢰하에 각자의 생활을 즐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연애에 장기적으로 아주 좋더라고요. 그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남자친구한테 신경 안 쓰고 제 생활에 빠져 있다가 남자친구가 바람나면 어떡해요? 저는 남자친구가 누구랑 만나는지 어디 갔는지 꼭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할수록 남자친구는 더 도망을 갑니다. 숨막혀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바람이 날 남자라면 오히려 조상신한테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미리 알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바람난 남자는 나중에 결혼을 해서도 바람이 납니다. 그냥 미리 잘 버렸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평생 내가 남자친구만 쳐다보고 살 순 없잖아요. 나도 내 생활을 찾아야 되는데 남자친구가 잠깐 눈을 뗐다고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건 절대 좋은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안녕 잘 가라고 해줘야 됩니다. 여자분들 저처럼 공연을 보는 취미도 좋지만 다양한 취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운동이 발전해서 자전거를 산다거나 등산을 간다든가 아니면 전시회 아니면 혼자 책을 읽는다든가 혼자 있을 때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셔야 됩니다. 남자친구와 같이 하지 않는 취미인 게 정말 중요해요.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으면 혹시라도 남자친구와 헤어졌을 시 이별을 극복하기도 정말 좋아요. 늘 하던 취미를 그냥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취미가 남자친구일 때는 남자친구와 헤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루 종일 헤어진 남자친구 생각만 하다가 이불차기를 하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요. 취미 활동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나는 취미도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어 라고 하면 마지막 중요한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공부요? 아, 머리 아파. 그런 거 왜 하고 있어? 지금 남자친구 신경 쓰기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진짜 남자친구를 잡고 싶으시면요. 내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남자친구는 아까 걔라고 했죠? 내가 좀 더 발전하는 모습, 내가 자격증을 딴 모습, 내가 뭐 대학원을 가서 학위를 딴 모습, 아니면 운동으로 뭐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을 따는 모습, 어떤 거라도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면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도망가고 있다라고 느끼게 돼요. 나를 두고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게 된다라고 좀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쫓아오겠죠. 안달이 나서 쫓아오겠죠. 그리고 남자친구와 얘기할 때 남자친구의 미래에 나를 껴넣지 마세요. 나 너랑 결혼하면 뭐 할 거야? 난 너랑 결혼하면 아이를 몇을 낳을 거고, 난 너랑 결혼하면 나는 회사를 어떻게 그만두고 이렇게 할 거야.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남자친구 인생에 나를 껴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남자친구는 그때 정말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하면 이 여자랑 헤어지지? 라는 생각밖에 안 하게 됩니다. 남자친구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거는 나 이번에 무슨 자격증 공부하려고 학원을 등록했어. 나 이번에 어디 대학원에 가려고 시험을 보려고. 나 이번에 운동을 시작했는데 마스터 한번 해보려고. 이런 식으로 내가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나와 사귀면서 발전이 없는 여자친구와 미래를 꿈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더 좋은 여자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나와 사귀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는 여자친구가 있다? 그러면 이 남자는 이 여자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굳이 이 여자분이 내 미래가 이렇게 될 건데 너 나와 함께하지 않을래? 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남성분이 알아서 쫓아옵니다. 꽉 물고 놓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하고 취미를 가진 생활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여성분은 점점 더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남자친구에게 집착하지 않게 되며 남자친구와의 연애도 순탄하게 오래 가게 될 거예요. 운동을 하자, 취미를 가지자, 공부를 하자. 이 세 가지 사항을 항상 실천하시게 되시면요, 여성분들 절대 연애에 실패하지 않게 되실 겁니다. 남자친구의 지대한 관심을 받게 되시면서 안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